안녕하세요.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시장 체크를 한번 해보고 오늘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을 체크 한번 해보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4.6%대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코스피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약간 힘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0.06%대 빠지면서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뭐 좀 시장이 좋은 건가 생각할 수 있지만 속내를 조금 들여다보면 조금 아닙니다. 상승을 하고 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도 140개 종목이 상승을 하고 740개 종목이 빠지고 있는 시장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390개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1260개가 하락을 하고 있는, 사실상 반도체만 올라가고 나머진 다 빠지고 있다 해도 이상하지 않고요. 지금 제 머리 뒤에 있는 건데 대형주가 지금 5%대 올라갔지만은 중소형주가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오히려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고는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수급에 있어서도 뭐 외국인들이 돌아왔다라고 했던 게 옛말 같아요. 지금 며칠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3조 원치를 샀다라고 하면서 만세 부르고 좋아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8조, 6조, 3조 원대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도세가 거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매도세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이 삼성전자,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이 보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이 보이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을 정도로 저기에 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49.4%나 돼요. 그러니까 이미 외국인들이 좀 팔아냈다고 해서 지분이 줄어든다거나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산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들고 있는 자신들의 주식의 가치가, 지분 가치가 굉장히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밖에 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지분 여기서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 해도 51%에서 49%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기들의 자산이 불어난 거에 일부분만 팔아도 지금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좀 싸게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따라하는 것은 뱁새가 황새 따라하는 거랑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뭐 1990년도에 또 2000년대부터 들고 있던 삼성전자를 지금 외국인 지분 보면서 팔고 사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입장이니 같은 처지니 수익을 내거나 뭐 어떻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략적으로 참고할 수 있겠지만 이제 와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과 이미 50% 지분을 확보해 놓은, 그것도 2000년대에 확보해 놓은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저수급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조금 이상한 투자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외국인 지분을 따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지금 이 주가가 올라와 있는 이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사람들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싶을까, 사상 최고치에 있는 요 가격대에서 뭐 하고 싶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들려오는 뉴스가 어떻나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HBM부터 해서 메모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고 이 호황은 2028년까지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요, 반도체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수급 정말 지금 중요하고 수요 공급에 있어가지고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 맞죠. 근데 이 반도체가 도대체 어디 들어가길래 그렇게까지 수요가 폭발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겠지만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갑니다. 근데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다?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많이 건설을 해야지 또 수요가 확실하게 받쳐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요,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에 있어가지고 반대도 심하고요, 상당히 골치 아픈 논쟁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그러면 천연가스 시설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그런 발전 시설이 같이 필요하고요. 그걸 어디에 지을 것인가라고 하니까 AI를 쓰지 않는, 그러니까 AI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이트 칼라가 쓰잖아요. 근데 블루 칼라라고 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곳에다가 지금 짓겠다라고 하니까 땅덩어리도 넓고 그런 쪽에다 지어버리게 되면은 그쪽에 전기가 많이 빨려 들어가겠죠. 그러면 전기 수요가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전기 요금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지금 허가를 해줄 것인가 또는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법안들이 오고 가고 있고 굉장히 많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AI는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가 따라가주지 못한다면은 지금 주문해 놓은 반도체들을 야 조금만 있다가 주면 안 되냐라고 미룰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잠재적으로도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AI 발전 속도는 지금 굉장히 빠르지만요. AI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이런 시설이 지금 만들어지는 건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을 바라봐야 되는 장기 프로젝트가 되는데 이미 주가가 지금 1년 만에 바로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초호황이 끝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리스크라든지 잠재적인 요소들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더 간다라고 하면서 무지성으로 지금 따라 붙는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는 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게 지금 몇 개월째인데 계속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도 이게 2차 전지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2차 전지가 지금 수요가 공급이 올라온 건 맞는데 전기차 그렇게 안 팔린다. 그러니까 빠질 거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그렇게 말한 이후로도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과열 그리고 폭등 나와 있는 이 거품에 대해서 논할 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거품이 쉽게 꺼지진 않는다. 과열, 열기가 쉽게 식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항상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열기가 쉽게 식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이 영상이 전 국민들이 알아가지고 그래 위험하니까 팔아야 되겠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고 몇몇 어떤 전문가들 또는 몇몇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몇몇 분들만 알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지 그게 이 전체 군중 전체 투자자들이 매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하는 건요.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이 알아야만 하긴 하지만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바로 꺼질 것인가요?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닐 겁니다. 그 말은 지금부터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제가 역발상 투자에서도 그리고 쇼츠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냥 단기적인 건 접근을 해라. 장기로 보유하게 된다면 너무 고점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폭탄을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폭탄 그거 내가 들고 있게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리스크는 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차 전지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방송 생활을 해오면서 10년 동안 여러분들께 영상을 남기고 여러 조언을 했을 때 10년 동안 고점을 찍는 종목들이 얼마나 많았고 주도 섹터들이 많았고 주도주가 많았겠습니까만은 그때마다 항상 고점에 물려서 고생하는 투자자들을 제가 많이 봐왔고 항상 제가 고점일 수 있다고 조심해라 했던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니 모든 게 다 고점이 되었죠. 이번 반도체 사이클도 끝이 있다는 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언제까지 따라붙고 언제까지 갖고 놀아도 되나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지막 끝을 점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애초에 안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들어갔으면 짧게 갖고 놀고 빨리 빠져나온 다음에 조금 갖고 놀고 빠져나오고 조금 갖고 놀고 빠져나오다가 아니다 싶을 땐 꼬리잡으로 나올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금 들어가가지고 느긋하게 10년, 20년 투자해버리지 뭐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걸 말리지는 않을 겁니다.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들 선택이고 안 간다고 하지만은 안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이 고점쯤이다 했는데도 또 가고 2배 올라가고 3배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판단만이 맞는 방법인데요. 어쨌든 저는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추천할 생각도 없고 저기 더 사라 이럴 생각할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투자 방식이 그게 아니거든요. 애초에 저는 이런 종목을 매수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왜 삽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자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종목이나 지금 할인하고 있는 빠지고 있는 종목을 사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적극 장려하지 않겠지만 들어가시는 분들께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리고 나갈 때는 어떤 모양일 때 내가 반드시 나갈 거라는 자기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고 들어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역발생 매매 그리고 음봉 매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그걸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내려와 있는 종목 중에서 옥석을 잘 가려서 투자하는 것이 좀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외국인들은 지금 지분을 팔아내고 있다. 제가
제가 지난주에 내준시에도 말씀드렸지만 3조 들여서 주가를 띄워 올려놓고 저렇게 비싸게 많이 팔아먹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의 지분의 가치는 거의 800조에 육박하기 때문에 3조 들여가지고 주가를 띄워 올려서 팔아먹는다. 저는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수급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장에는 이게 지금 상승이 꺼질 만한, 조정이 갑자기 한 번에 들어갈 만한 이슈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일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 주에도 뭐 어떤 이슈가 나올지를 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뿐이지, 당장은 오늘이 가장 높은 가격이고 내일이 또 제일 높은 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걸 마무리 짓고 나올지에 대해서 마지막 장면도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어쨌든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반도체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생각하고 있지만 반도체 쪽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고요. 10% 이상 급등 나오고 있는 기업들에는 뭐 이름만 보더라도 한국 가구 이런 것도 보이죠. 생뚱맞은 이런 기업들도 좀 눈에 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통신 관련주라든지 전기 관련주라든지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 나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포인트가 되고요. 2차전지와 로봇 관련주가 저는 다음 섹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제약 바이오도 후보군 중에 분명히 있는데 지금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니까 2차전지와 로봇 관련주, 지금 현대차도 이제 로봇이 이제 상용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게 되는데, 오늘 제가 TV 방송에서 상담할 때 이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로봇 산업이 상용화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나 하면요, 2차전지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차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로봇 때문에 올라오고 있고, 로봇이 앞으로 상용화 된다면은 굉장히 이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놓여지게 되기도 하죠. 근데 얘가 이제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뭐 물론 현대차 제가 2018년 19년 여기 때 사놓기만 하면 돈 버는 기업이다라고 말씀 여러 번 드렸던 기업이고, 내려와 있더니 2022년 때에도 사놓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 했고 2025년에 했지만 뭐 기억 안 나시겠죠. 뭐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야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마다 현대차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감사드리고 안 하시는 분들은 영상 지난 거 보시면 다 이야기를 계속 제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급등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얘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얘만 이렇게 따라붙을 이유는 없는 게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그리고 자동차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엮일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매력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2차전지 산업들도 로봇 산업이 성장하게 된다면은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나, 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따져본다면은요, 올라갈 기업들이 넘쳐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특히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돈이 쏠려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을 냈다 던져버리고 간단 말이죠. 이거는 다른 기업들을 분석해서 던진 것도 아니고 이 기업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분석해서 이 기업들이 반도체가 앞으로 전방위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전망이 어떻고 뭐 이런 걸 분석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자기만의 착각과 욕심, 자기의 심정 변화 때문에 내 거 싫어, 저게 좋아,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실 기업의 가치랑 상관없이 지금 박앤세일이 들어가고 있는 장세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분명 좋은 기업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역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기업들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바닥에서 머물고 있다가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요즘.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기업에만 지금 눈을 들여야 되나? 아닙니다. 선도전기도 정지 유효로 올라오고 있는 기업인데도 올라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피델릭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올라갈 생각이 전혀 없다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경인전자 이런 것들도 바닥에서 올라갈 기미가 전혀 안 보이다가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플렉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노인스트루먼트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갑자기 이상급등 현상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 기업들 중에서는요, 탄탄한 기업들도 있고 탄탄하지 못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노인스트루먼트 같은 기업들을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 별로 좋지 않은 기업이긴 하죠. 근데 이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도 사실 올라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화장품 관련주도 마녀공장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지금 바닥에서부터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라는 점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또 돌고 있는 전염병 관련주들이 또 급등 나오고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역시나 마운자로 다음 약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당뇨병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어쩌면 박앤세일이 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박앤세일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계속 달리는 종목에만 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미련 같아요. 내가 이렇게 지난달에 샀다면 그때 샀더라도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에 계속 우리가 그쪽을 돌아보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지나가다가 옷을 이쁜 거 봤는데 그때 살 걸 그랬나 하면서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했으면은 절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자세도 전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미련을 자꾸 두는 그런 행위가 우리 인생살이에도 그렇게까지 도움되지 않는다는 걸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가짐이 지금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은요, 멘탈이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장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올라간 거 사지 마라, 내려간 걸 사라 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반도체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도 처음이 아니고 올라가는 종목 사지 마라 라고 했던 게 사실 제가 전문가 일을 해오면서 한 8번째 되는 것 같아요. 남북 경유주 올라갈 때도 하지 마라, 뭐 제약 바이오 올라갈 때도 하지 마라, 뭐 미리미리 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도 자동차도 막 로봇 관련 올라온 다음에 지금은 사지 마라, 현대차도 제가 과거에 좋다고 했지 지금은 사지 마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많이 올라온 종목을 사지 마라는 게 벌써 8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시장에서 트렌드가 만들어졌을 때는요. 근데 그때마다 만약 제가 흔들렸다면 제가 이렇게 역발상 투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운영을 해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매매 방식을 LIC 못 참겠다 하면서 따라붙고 여러분들 제가 틀렸습니다, 인자 삼성전자 삽시다 라고 이렇게 외쳤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올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회원들도 꾸준히 수익을 계속 낼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그로 인해서 처치곤란의 종목들이 늘어나게 되고 마치 2023년에 이 자약 아니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올라왔을 때 제일 고점에 물려가지고 몇 년간 고생하신 분들의 말로가 아마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을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이 똑같은 처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짐 로저스가 이런 말을 했었죠.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는 말만큼 비싼 대가를 치르는 말은 없다. 짐 로저스인가요? 어쨌든 누군지 까먹었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한 투자의 대가가 있죠. 존 템플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명언도 있는 만큼 우리가 그런 명언들을 조금 잘 되돌아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세가요, 5월은 좀 변곡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변곡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좀 최대한 내서 매도를 해서, 그러니까 낸다는 말은 홀딩하라는 말이 아니라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 챙기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천천히 모아가는 나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리밸런싱하는 그런 한 달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